여러분, 만약 60세가 넘으셨는데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시거나 소변을 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접근법만 있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대부분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습관에 몇 가지 작은 변화만 주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을 남기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하고 함께라면 우리는 이 금기시 되지만 중요한 주제에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여러분의 전립선이 이런 경고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이세나입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 오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비대증을 유발합니다. 소변 참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그냥 편하게 TV 앞에 앉아 있든 화장실에 가는 대신 참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은 방광과 전립선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이 늘어나고 전립선이 압박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비뇨기 문제로 이어집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풍선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점차 구조가 약해지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뇨기 시스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함을 느끼는 즉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즉시 전립선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뇨기 문제를 완화하고 야간 각성을 40% 줄이며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간단한 조정을 하는 것이 현재의 삶의 질과 장기적인 건강을 모두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67세 환자분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자위 후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가족분을 통해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배우자분도 걱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의사에게 물어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남성이 궁금해하는 금기의 질문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위 행위가 정말로 전립선 건강을 보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까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 질문은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때문에 의사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진짜 과학적 정보를 금기나 판단 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지 모르는 좋고 나쁨의 딱지를 넘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전립선에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립선의 모든 비밀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과학적 발견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샘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자에 필요한 액체를 생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이러한 성장은 소변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며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자위행위와 이러한 비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2016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행된 기념비적인 연구는 거의 20년 동안 30일 0명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한 달에 4회 이하로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의 연구가 아닙니다.
호주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유럽 연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은 매일 액체를 생산합니다. 이 액체가 샘에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독소와 오래된 세포가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이 액체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본질적으로 시스템을 청소합니다. 추가적인 이점으로는 스트레스 감소, 코르티솔 수치 낮춤, 세포 재생 지원, 골반저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균형 최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하루에 한 번은 해롭지 않으며 심지어 유익합니다. 그러나 과도함, 특히 강박적인 행동이 되면 피로, 통증 또는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기운이 빠지나요? 이완을 위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박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멈추세요. 이제 여러분의 전립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 전략적 수분 섭취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갈증 감각이 약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물을 마십니다. 그 결과는 농축되고 산성이며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는 소변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섭취를 현명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수분 섭취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아침과 낮 시간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꾸준히 한 모금씩, 오후 4시 이후에는 점차 줄이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최소량만 마십니다. 이 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전략이 야간 소변 빈도를 41%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식후 걷기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점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전립선 조직에 더 많은 산소가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염증이 35% 감소하고 신진대사가 가속화되며 혈당 조절이 되어 당뇨병 악화 요인을 예방합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단 10-15분만 걸은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 증상이 35%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은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모두 지원합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 10-15분의 편안한 산책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생활입니다. 네, 이것은 많은 남성들에게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정체된 전립선액을 청소하고 염증을 40% 감소시키며 골반 신경을 이완시키고 국소 혈류를 개선하며 전립선암 위험을 33% 줄입니다. 하버드의 장기 연구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건강 문제이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습관은 여러분의 식단에 관한 것이며 정말로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것이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보호하며 질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위한 슈퍼푸드를 소개합니다. 리코펜, 이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는 토마토, 수박, 구아바에서 발견되며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28% 줄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팁,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토마토는 리코펜을 3배 더 많이 방출합니다.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에는 술포라판이 함유되어 있어 자연 해독을 지원하고 세포 DNA를 보호하며 염증을 35% 줄입니다. 아연, 호박씨, 30질 용량, 해산물, 견과류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은 가공육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설탕은 호르몬을 방해하며 과도한 유제품 섭취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일일 식사는 다채롭고 식물이 풍부하며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립선을 위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지만 전립선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고 회복적이며 고품질의 수면입니다.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회복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여러분의 몸은 항염증 멜라토닌, 강력한 천연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며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합니다. 수면 부족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4억 명의 남성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전립선암을 발병할 가능성이 2배 높았습니다. 비뇨기 증상이 3배 증가하고 전신 염증이 4배 증가했습니다. 수면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어둡고 18, 20도로 시원하며 조용한 방이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피하세요.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파괴합니다. 주말에도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세요. 저녁에는 과식, 카페인 또는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완 기법, 명상, 심호흡을 활용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립선이 복구되고 재생되며 보호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일치할 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결합되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전립선은 여러분 몸의 조용한 수호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합니다. 전립선이 보내는 가장 작은 신호조차 무시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가지 습관을 모두 결합하면 암 위험이 50% 감소하고 비뇨기 증상이 65% 개선되며 삶의 질이 80% 향상되고 야간 각성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변 빈도나 흐름의 약간의 변화.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행동 계획 30일 동안 전립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기초 다지기입니다. 오늘부터 전략적 수분 섭취를 시작하세요. 점심 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낮과 밤에 화장실 방문 횟수를 기록하세요. 2주차 가속화입니다. 이번 주에 익힌 토마토를 3번 추가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도 걷기를 추가하세요. 호박씨를 구입하세요. 3주차 최적화입니다. 배우자와 공개적으로 논의하세요. 수면을 위해 침실을 최적화하세요. 매일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4주차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진전을 평가하세요. 변화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조정하세요. 새로운 활력을 축하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종 메시지입니다. 전립선암이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네,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건강한 생활 방식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잦은 소변, 약한 소변 흐름, 불완전한 배뇨 느낌, 통증이나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상담하세요. 조기 개입은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 에너지 수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취하는 작은 발걸음이 내일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 몸의 신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자리 잡으면 전립선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다른 남성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제가 매주 생명을 구하는 조언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과 공유하세요. 함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침묵을 깨뜨립시다.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전립선 건강은 침묵 속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은 모든 남성이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댓글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7세 환자분께서 정액 감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정액량 변화, 언제 정상이고 언제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이세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